왜 나를 조종하지? 나는 왜 저 여자의 지시에 계속 따라서 살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언제나 미셸로입니다. 지난번 강의 영상에 혹시 불편한 내용들이 오갔던 거를 보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잠깐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 설사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든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구나, 난 너무 거만하고 오만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나는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난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시작이 어찌됐던 간에 저도 모르게 불쾌감을 막 쏟아내서 심한 말을 했던 그분께도 너무 죄송하고, 또 불편한 내용들 때문에 그 댓글을 보면서 좀 불쾌하셨을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많이 죄송하고, 그 순간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너무 욱했던 저 자신에게도 너무 사과하고 싶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댓글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말만 하고 올려드리지 않았던 사회적 부속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다 공부하고 나면 왜 이렇게 다 찌질한 거야? 왜 이렇게 다 단점밖에 없어? 하고 속상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은 단점만 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자 선택했던 성격이고 가면이기 때문에 거짓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좀 어둡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장점이다 단점이다 하고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약함이다. 내가 혼자서 살 수 없다고, 난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붙들지 않으면, 뭔가 내 앞에 세우지 않으면 나는 너무 약해서 죽을 것만 같아 하는 이 착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동 조정 장치를 마련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방법으로 주위 현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야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에 가둬놓고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틀은 허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틀을 더 견고하게 쌓으려고 하고, 그 틀을 더 세우는데 유지시키려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태도를 취해왔어요. 애니어그램 이론을 배우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자동 조정 장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본질과 성격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할 때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자아입니다. 그 본질, 참나는 아주 침착하고 고요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아주 완벽한 가치관과 능력과 감정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아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정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 맘 같지 않은 댓글을 보고 평소에는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 때 바로 튀어나가는 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댓글을 막 다다다다다 쓰면서 생각 없이 전송을 누르는 거와 같아요. 이게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조종당하는 순간이죠. 너 지금 공격받고 있어. 이렇게 해야만 너를 보호할 수 있어. 우리는 성격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안을 맴돌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 전에 꿨던 제 꿈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짧아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저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웬 여자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여자는 나랑 키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는 나보다 좀 엄격한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수첩을 들고 계속 계획을 하고 메모를 하면서 저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문득 갑자기 그 여자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왜 나를 조종하지?
나는 왜 저 여자의 지시에 계속 따라서 살고 있는 거야? 난 언제부터 저 여자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지? 하고 유심히 그 여자의 얼굴을 보려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어요. 내가 내 거짓자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아마 나는 깰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잠에서 깨니까 그 여자의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서 약간은 무섭고 소름 끼쳤어요. 그는 다름 아닌 나이면서도 내가 아닌 그런 존재였어요. 거짓자죠.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바라보다 보면 꿈에서 혹은 일상에서 침묵 안에서 이런 순간들을 만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조종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른 선택으로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지면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니어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런 영상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애니어그램은 우리의 삶을 자주 지배하고 파괴하는 무의식적인 패턴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대단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애니어그램의 부속 유형을 공부하시려면 날개와 화살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애니어그램 날개와 화살은 저의 채널에 있으니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각 유형별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가 있는지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애니어그램의 부속 유형은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어디에 두고 있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보존 본능, 개인적인 생존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본능, 1대1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관계를 맺는가. 세 번째는 사회적 본능입니다. 집단, 공동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관계를 맺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속 유형들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이 나의 부속 유형이 되고 이 한 가지 유형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부속 유형이 되며 나머지 둘을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속 유형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중요한 부속 유형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거의 무시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심에서 머리 중심, 가슴 중심, 장 중심 세 가지 중심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을 잡고 골고루 쓰지 못하는 것처럼 부속 유형도 하나의 부속 유형을 많이 쓰고 나머지를 골고루 쓰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보존 부속 유형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방어적이고 조심스럽고 자족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요구나 위기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적 부속 유형은 친밀한 혹은 1대1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활기차고 경쟁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중요한 타인에게 사랑받는데 혹은 관심받는데 몰두합니다. 사회적 부속 유형은 집단이나 공동체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대체로 사회 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자기 보존 부속 유형은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적 부속 유형은 1대1, 너와 나 관계에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살고 있으며 사회적 부속 유형은 집단, 공동체, 우리,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활동적으로 사는 것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이들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한테는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1호는 딸, 2호, 3호는 아들 이렇게 있습니다. 1호는 머리 중심이면서 자기 보존, 부속 유형이고요. 2호는 장 중심이면서 사회적 부속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는 가슴 중심이면서 1대1 개인적 부속 유형을 갖고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다 있죠? 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더 직관적이고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1호는 자기 보존이기 때문에 좀 아주 얄미울 정도로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첫째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먹는 거나 샤워하는 거, 입 닦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건강을 연관시켜서 설득하면 아주 말을 잘 듣습니다.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밖에 나가서 아슬아슬하게 노는 거 아이니까 당연히 좋아해요. 하지만 내 몸이 다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존의 아이가 어른이 되면 나의 안전을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잘 구비해 놓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게 되면 어디를 갈까, 어디를 구경할까, 또 무엇을 먹을까, 내 짐은 어떻게 챙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집 2호는 사회적 보송 유형이기 때문에 다 같이 놀아야 돼요. 무슨 놀이를 해도 다 같이 참여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지금 누가 여기 없으면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서 같이 놀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다 같이 노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아이가 어른이 되면 가정은 등한시한 채 친구 모임이 많아집니다. 동창 모임, 동네 친구 모임, 종교적인 모임, 축구, 골프, 이런 운동을 좋아하면 자기에게 맞는 운동 모임, 여행계도 하나 있고요. 이랬던 모임들이 3개 이상은 됩니다. 우리 집 막내 3호는 개인적 보송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나를 바라봐주고 안아주고 예뻐해줄 단 한 명. 그게 엄마여도 되고 누나여도 되고 형이든 아빠든 아무나 상관없어요. 나랑 사랑을 교감할 그 소중한 단 한 명. 그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돌도 안 된 아주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없이 아빠랑 단둘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외출도 합니다. 형이랑 누나랑은 전혀 달라요. 엄마는 형이랑 누나를 돌보느라 혹은 집안일을 하느라 자기가 방치되어 있을 때가 많다 보니까 엄마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제대로 못 해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랑 붙었어요. 오로지 자기만 바라봐주는 아빠를 엄청 사랑하고 집착합니다. 아빠한테 안겨있으면 엄마한테 절대 안 와요. 하지만 아빠가 아침에 갔다 올게, 아빠 출근할게 하고 인사하고 나갔을 때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 또 자기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엄마가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개인적 보송 유형입니다. 이랬던 아이가 어른이 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친구고 가족이고 다 나 몰라라 모르는 척합니다. 왜냐면 내가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다시 친구한테 연락하냐? 상대방과 헤어지면 연락을 합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균형과 조화에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부속 유형을 알게 되면 이 생존 방식 3가지 부속 유형을 통합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는 기본 성격 유형에 있는 강박 충동적이고 파기적인 요인을 자유롭게 깨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 모르면 그것으로부터 조정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부속 유형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자기 자신을 관찰해보고 지켜보다 보면 3개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아주 놀랍게도 나는 이 부속 유형의 생존 방식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같은 날개를 써도 부속 유형에 따라 다른 성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유형별로 부속 유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가지 유형 숙제 궁금하셨죠? 바로 안 해본 것 해보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8유형 여러분, 이번 주엔 한번 미안해 라는 말 많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신의 의견을 절대 말하지 않는 9유형 여러분은 좋아, 싫어, 내 의견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고쳐주고 싶은 욕구가 높은 1유형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욕구에 집중하느라 내 욕구를 잘 모르는 2번 유형 여러분, 그 제발 해진 양말들을 좀 싹 버리고 가을이 왔으니까 새 양말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요?
성공하기 위해 매일같이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가면을 쓰느라 바쁜 3유형 여러분, 이번 주에 단 하루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유행을 따르지 않는 4유형 여러분, 기성복도 한번 입어보세요. 예뻐요. 무채색과 단조로운 옷만 입는 5유형 여러분, 한번 화려한 옷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쨍한 색깔의 옷을 입던가 화려한 꽃무늬의 옷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겁니다. 의외로 잘 어울리실 수도 있어요.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는 절대로 어디 움직이지 않는 6유형 여러분,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하는 7유형 여러분, 똑같은 음식 3일 먹기 어떨까요? 7유형이다 보니까 똑같은 음식 3일 먹기 정말 학을 뗐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 정말 7유형일 수밖에 없구나,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가요? 자기 유형 모르다가 이거 듣고 자기 유형 찾은 분들도 있어요. 각자 자기 유형에 안 해본 것 해보기, 이 숙제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